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력의 힘. 저자 김주한.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회복 탄력성은 소통 능력과 진정한 행복감에서 온다. 우리의 삶은 늘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의 연속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을 끊임없이 극복해나가는 과정이다. 질병, 사고, 이혼, 파산, 죽음 등 커다란 시련도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간관계에서의 사소한 갈등이나 자그마한 실수 혹은 짜증스러운 일 등 자잘한 어려움도 모두 다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시련이다. 모든 일이 언제나 다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는 아마도 사람이 아니라 신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은 2001년 3월 초 어머님이 갑작스레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을 때 찾아왔다. 그리고 2년 반 뒤에 아버님마저 어머님의 곁으로 가셨다. 대학 초년 시절부터 같은 과 커플이었던 두 분은 평생을 동갑내기 친구처럼 다정하게 사셨고 나는 늘 대화를 나누시던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어울려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성장했다. 어느 날 문득 고아가 되어버린 나에게 견딜 수 없이 큰 슬픔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제 영원히 어머님 아버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저 단 10분만이라도 좋으니 어머님 아버님과 다시 마주 앉아 아무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대견해하고 지켜봐주시던 두 분이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질 않으니 무슨 일을 해도 도무지 의욕이 생기질 않았다. 결국 수년간 상당한 무기력증에 사로잡혀 많은 고생을 했다. 그러다가 긍정적 정서와 회복 탄력성의 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서 무기력증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도 있게 되었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점차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소통 능력은 마음 근력의 기초다. 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야 강한 회복 탄력성을 지닐 수 있게 된다는 것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 정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논지다. 긍정적 정서는 변연계의 도파민 회로가 가져다주는 보상체계의 짜릿한 쾌감과는 거리가 멀다. 소통 능력과 관련되는 긍정적 정서는 전두엽의 활성화와 연관이 깊은 행복감이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감이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적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만약 당신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정 조건들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조건의 충족은 당신에게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더 크다. 강력한 회복 탄력성의 기반이 되는 진정한 행복감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서 오는 것이지 외부적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다. 소통 능력의 핵심은 자기 자신과 긍정적인 내면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인관계는 내면 관계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회복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부정적 정서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에서 좌절감이 나오고 좌절감에서 분노가 싹튼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굳게 믿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다른 하나는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혹시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한다. 이러한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얻고자 하는 성공이나 성취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만 한다. 나의 행복은 나의 내면적 결단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아서 어떠한 실패나 역경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 나에게 어떠한 삶의 조건이 주어지든 늘 만족할 수 있다는 오유지족의 상태가 되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지고 따라서 두려움도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당연히 적극적 도전성이 생긴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다. 실패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상태가 곧 회복 탄력성을 지닌 상태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오롯이 존재하게 되면 거기에 무한한 행복이 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말처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진정한 행복이다. 회복 탄력성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성공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집념을 지닌 마음가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성공에 대한 강한 집착이나 집념은 오히려 회복 탄력성을 떨어뜨린다.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회복 탄력성은 성공에 대한 강한 집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음에서 나온다. 회복 탄력성은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닌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실패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지니되 그 목적 달성 여부에 얽매이거나 전전긍긍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회복 탄력성을 가져온다.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습관적으로 유발한다. 자신과 남에 대해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공격적인 적대감을 지닌 사람은 마음 근력이 허약한 사람이다. 두려움과 분노와 스트레스에 가득 차 불행감을 느끼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다. 현대사회는 어려서는 부모의 인정, 커서는 사회적 인정에 중독되도록 사람들을 세뇌시킨다.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선망과 칭찬에 짜릿한 쾌감을 느끼도록 훈련받으며 자라난다. 그 결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 주는 쾌감에 중독되어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느라 자신의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한다. 혹시 무시당하거나 비판이나 경멸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간다. 사람들은 실패나 역경 자체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그것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의 무시나 비난을 더 두려워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를 통해 진정한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고자 갈망하는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만 나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지고 그래야 긍정적 정서가 유발되며 그래야 회복 탄력성이 생겨난다.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져 신무가의 무유공포의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에서든
스스로 오로지 만족하는 자가 되어 어떠한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세상의 평판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 연연해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실패나 역경을 겪는다 해도 그것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되튀어 오른다. 긍정적 정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체의 문제다. 행복감이나 불행감 모두 전연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게 되면 그 불행한 감정은 그 주변 사람 모두에게 곧 전염된다. 나의 불행감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함부로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불행감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릴 권리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감을 유지하는 것은 따라서 개인적 권리이기 이전에 공동체적 의무다. 회복 탄력성은 사실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 강력한 회복 탄력성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꼭 필요하다. 파트 5.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긍정적 뇌로 변화시켜라. 강한 회복 탄력성을 지니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기 조절 능력이며 다른 하나는 대인 관계 능력이다.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 관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길러주는 것은 바로 긍정적 정서다. 긍정적 정서를 키운다는 것은 곧 스스로 행복해짐으로써 자기 통제력을 높인다는 뜻이고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나눠줌으로써 대인 관계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뜻이다. 행복은 능력이다. 행복은 긍정적 정서를 통해 자신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며 또한 타인에게 행복을 나눠줌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와 성공적인 삶을 일궈내는 능력이다. 스스로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긍정적 정서의 소유자가 강한 회복 탄력성을 지니기 마련이다. 긍정적 정서를 지닌다는 것은 뇌를 긍정적인 뇌로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물이 반쯤 찬 컵이 있을 때 부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는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곧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마치 근육질의 매력적인 몸매를 보고서 나도 앞으로 저렇게 복근도 키우고 멋진 몸매를 가져야겠다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몸짱이 되려면 몸의 지방을 빼고 근육을 키워야 한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 되려면 뇌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정보 처리 루트를 약화시키고 긍정적인 루트가 강화되도록 습관을 들여야 한다.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도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긍정성을 단련해야 한다. 학자들은 긍정성의 자기 통제 능력은 일종의 근육과도 같아서 사람마다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주어진 시간 내에 견뎌낼 수 있는 부하량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자기 통제력이라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부하가 걸리도록 훈련을 하되 지나치게 무리해서 정신적 근육 피로나 부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이 처리되는 부분은 서로 다르다.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도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뇌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 정서가 뇌에 깊이 각인되어 습관이 된 사람이다. 인간의 뇌는 가소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변하게 마련이다. 긍정적 정서가 습관화된 사람은 행복의 기본 수준도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긍정적 정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낮다. 때문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왔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 수준 역시 매우 낮다. 더욱 문제인 것은 긍정적 정서의 수준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추세다. 한 나라의 자살 통계는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선 수년 전부터 연예인 등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심심치 않게 뉴스 지면을 장식했다. 왜 이렇게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일까? 하지만 이는 연예인들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연예인이기에 자살 소식이 뉴스를 통해 널리 알려진 것일 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자살과 우울증은 놀랄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비관주의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뇌에 긍정성을 훈련시켜서 향상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긍정성 향상의 문제는 여유나 사치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문제다. 치명적일 수도 있는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게 하고 우울증으로 발전할지도 모르는 정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은 우리 청소년과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견하라. 최근의 긍정심리학의 연구 성과는 약점에 집중하기보다는 강점에 집중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에 집중해서 그것을 더욱 발전시킨 사람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나 노벨상 수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문이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적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장점에 집중해서 그것을 더욱더 키워나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행복의 핵심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와 보람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삶이다. 강점을 발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의 기본 수준을 점차 끌어올릴 수 있다. 나의 발전의 기준은 내 주위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의 나다. 지금 이 순간의 긍정성 수준보다 앞으로의 긍정성 수준과 회복 탄력성이 꾸준히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된다. 회복 탄력성의 향상을 위한 긍정성 훈련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바로 덕성과 강점의 개발이다. 마틴 셀리그만 교수는 그의 명저 진정한 행복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덕성과 강점을 발휘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 강조하고 있다. 인류가 역사상 행복의 원천이라 여겼던 수많은 즐거움이나 쾌락은 단지 일시적인 외부적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긍정심리학의 발견이다. 그러한 즐거움이나 쾌락은 일시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행복의 기본 수준을 향상시켜주지는 못한다. 인간의 뇌를 긍정적으로 재회로화시키지 못하며 따라서 회복 탄력성을 위한 마음의 근력도 키워주지 못한다. 셀리그만 교수에 의하면 행복의 기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유한 강점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수행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강점을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예를 나의 경우를 통해 들어보고자 한다. 나는 강점 발견에 대한 설명과 문항을 통해 학습 욕구, 통찰력, 신미한, 열정 이렇게 4가지가 나의 고유한 대표 강점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네 가지의 강점을 되도록 많이 수행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는 중이다. 우선 학습 욕구를 위해서는 늘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새로운 연구 주제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늘 같은 주제에 대해 강의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른 학과 강의를 듣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강을 신청해서 학생들과 함께 한 학기 내내 수업을 듣기도 한다. 두 번째 강점인 통찰력을 보다 많이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학생들과의 상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인생이나 진로 상담을 신청해오는 학생들에게는 따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경험을 비추어서 조언을 한다. 여러 학생과 짧은 시간을 나누기보다는 깊은 고민이 있는 학생들과 보다 오랜 시간 집중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세 번째 강점인 신미안을 위해서 나는 다시 미술평론에 힘을 쏟고자 한다. 수년 전까지는 꾸준히 미술평론 일을 했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은 연구와 논문 작성에 시간을 투입하느라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 하지만 신미안이 나의 강점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미술평론에 할애하려 한다. 네 번째 강점인 열정을 발휘하기 위해선 우선 수업에 보다 더 열정적으로 내 자신을 던져넣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연구나 강의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믿는다. 강점의 발견과 수행은 회복 탄력성의 제2요소인 대인관계 능력도 직접적으로 높여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것은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어 있다. 이처럼 강점의 발견과 수행은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므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강점을 발견하고 수행하도록 도와준다면 당신은 자연스레 대인관계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